자,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가 뭐 집합단체 큰 건물들은 크게 이제 있는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일반 식당이나 음식점들 이런 데는 권고사항으로 갈 수 있는 예상이 있어요. 오늘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도 역시나 해외국자 격리 해제함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여건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저런 걸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뛸지 안 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맞춘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막 오늘 막 급등할 종목, 오늘 급등 예상 종목 막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는데 단지 저러한 이슈가 있으니 중국에서 해외 국자 시설 격리도 이제 규제 폐쇄도 하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항상 화장품주가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쯤 또 화장품주가 잘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뛸지 안 뛸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화장품주가 빵 때렸죠. 2주일 전에 빵 때렸어요. 빵 때렸는데 이제 한 주 정도 쉰 거죠. 일주일 쉰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일봉에서도 양봉이 빵 때리면 그 다음날 하루 음봉 떨어져서 좋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게 주봉에서 나타나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한 주 내내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한 주 정도는 또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이런 게 하나의 큰 주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앞타마사이언스로 보면 제가 이 친구가 어디서 좋다고 그랬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급등한 난리가 났는데 이날 떴어요. 제가 이때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음봉 하나가 떨어질 거예요. 정확히 음봉 하나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다음날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땡땡이가 생기거나 옆으로 이틀간 가거나 빵 때릴 확률이 있는데 그냥 빵 때렸어요. 이걸 맞춘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봉의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주봉에서도 한번 빵 때렸다가 이거 5주선을 기준이에요. 주봉에서 한번 빵 때렸다가 양봉이 뜨겠죠. 한 주 이렇게 잠깐 쉬어요. 음봉으로. 음봉 쉬었다가 요거만 지켜주면 돌아 나가서 또 빵 때리거든요. 요렇게 될 수 있는 게 화장품주기 때문에 화장품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볼게요. 제가 얘기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빵 떴을 때가 있대요. 그죠? 중국이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요렇게 눌러준 이 공간이 한 주간 쉰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주봉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화장품을 보면 엄연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찍었죠. 이 60주선, 그러니까 수급주선 이 자리를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또 목표가를 제가 60주선을 많이 잡으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제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60주선 그냥 뚫고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당연히 맞았으니까 조정을 거치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진 다음에 5주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돌려주고 있죠. 자, 이게 12월 2일 첫째 주예요. 2주가 지났죠, 지금. 2주 동안 땡땡이를 그린 거예요. 이게 일봉에서만 나타나도 좋은 땡땡인데 주봉에서 나타났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제 미증 시가 떨어지든 말든 알았으니까 대주주가 10억 이상 옆거리에서 팔든 말든 알았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5주선을 회복해주면 순간 빵 때릴 건데 거래량이 들어있죠. 그럼 빵 때리면 뉴스는 정해져 있겠죠. 그죠? 실내 마스크 완화와 함께 중국에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쇄하다. 뛰면 그런 걸로 뛰는 거예요. 뉴스는 뛴 다음 나와요. 뉴스가 빠른 게 아니고 차트가 빨라요. 차트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거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주식은 뛰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면 깨지 않을 자리 다 깨요. 자, 한국 화장품을 봅니다. 역시나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똑같죠. 제가 예전에 거는 거 이게 오늘 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국 화장품을 꼭 사시려면 요렇게 깨지 않을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주봉에서 정확히 찍고 나갔어요. 주식을 해석할 때는 일봉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월봉, 주봉, 일봉을 다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역시나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60선 그냥 뚫고 날아가는 순간 어딜 가냐. 이렇게 전고점도 가고 10,000원 근처까지도 가요. 즉 오늘 21선 회복해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눌러주고 또 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추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일봉에서 며칠 떨어진 거 이거 추세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연우를 봅니다. 연우의 흐름이 좋죠. 근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찍었어요. 화장품주가 1차 목표가는 다 찍었어요. 20개월의 첫차 목표가니까.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우선 찍혔죠. 제가 연우를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두 번째 사실 분들은 제가 5주선 근처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뚫었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이나 연우나 정확하게 지켜줘야 될 자를 잘 지켜줬고 일봉에서 20은 깨지 않는 선상에다 제가 매수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뛸 수도 있어요. 대신에 21선만 깨면 돼요. 자, 코리아나를 봅니다. 코리아나도 주봉에서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역시나 코리아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전에 악성 매물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악성 매물대가. 근데 화장품주가 이거를 뚝 떨어진 다음에 빵 뚫은 거예요. 이렇게 빵 뚫었는데 요 악성 매물대를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뚫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아야지만이 이 세력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받는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이나 연우나 코리아나 전부 다 찍을 자리 여기를 안 깨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봉 기준이에요. 이건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해석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멤버님들은 궁금하시면 제가 실방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코리아나를 보니까 완바닥 투바닥을 그려놓고서 예전에 악성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빵 뚫었죠. 거래량을 통해서 3주 전에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안 깼죠. 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보니까 21선 위에 올려놓고 하필 또 이때에 맞춰서 중국이 갑자기 입국시설 격리 시설도 폐쇄하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마스크 권고한 얘기가 있죠. 실내 마스크 해제가 있죠. 박자가 맞죠 지금. 대량 거래 터지고 2주 동안 쉬고 뉴스 뜰 것 같고 자리는 지켜줬고 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할 때 뉴스를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으신 분들이 뉴스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다시 한번 주식 공부를 하는 거지 뉴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뉴스나 그 회사가 뜨는 공시, 기사 이런 거는 다 참조 참고로 보셔야 돼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해야 되는데 어제 알려드렸듯이 대주주 여건이 나와서 떨어지든 어떡하든 뭐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든 말든 미국 증시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알았으니까 주봉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연우 코리아나 니들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여기만 깨지 마.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뉴스 공부한다고 야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가 막 패트리어트 가져갔는데 막 큰 전쟁 나가지고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국이 나스닥이 폭락했는데 이거 화장품도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괜히 샀는가 봐. 괜찮아요. 야, 대주주 여건이 막 10억이 넘은 외도 물량이 나 실망 매물 나온다는데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알았으니까 세력들이 뚫어놓은 이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하루 종일 끙끙 알아봤자 본인만 머리 아프고 본인만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본인이 다시 한번 월봉 고점에 샀다거나 지금 리튬주 날라간다고 하이드로 리튬하고 막 리튬주 날라간다고 얘네들을 월봉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우하향에 물려 있다면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손해를 났을 때 대주주 여건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역시 나스닥이 떨어져서 본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역시 주식을 높게 샀죠. 역시 높게 샀어요. 우리 멤버는 제가 주식 절대 비싸게 못 사게 하거든요. 아예 못 사게 해요. 우리가 하는 주식들은 다 월봉 바닥에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밀리게 되면 조금 밀리겠죠. 2, 3% 밀릴 수도 있고 3, 4%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만 돌아나가면 다 돌아나가요. 다 돌아나가고 실질적으로 3주간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식을 싸게 사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죠. 자,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나스닥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사가지고 대주주 10억 때문에 지금 내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120달러인 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엄청나게 싸게 사가지고 차익 실현해가지고 더 이상 주식을 안 사는구나. 이게 다예요. 이게 다. 테슬라가 해서 급반등하면 그에 맞는 좋은 뉴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급이 단 거예요. 수급이 다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본인이 산 주식이 만약에 월봉 우하향 중간에 샀는데 지금 떨어졌을 때 절대 시장 핑계를 대지 마요.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나스닥이 떨어져서 내 주식이 떨어지는가 봐. 아마 경기 침체 때문에 내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본인이 분명히 월봉에서 높게 샀다거나 우측산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바닥에서 산 우리도 주식은 떨어져요. 바닥에서도 마이너스 10에서 40%가 존재하죠. 근데 시장이 매일 떨어지진 않죠. 2, 3일만 반등해도 얘네들은 다 뛰어나가고 설사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주죠.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부 다 월봉대 바닥에 있었어요.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애경산업, 아우디부터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토니모리도 주봉에서 전혀 깨져야 될 안짜리 안 깨고 있고 완벽하게 20선도 지켜냈죠. 이 시점에 맞춰서 또 하나가 또 좋은 뉴스가 나오죠. 알았으니까 그냥 주봉에서 20주선만 깨지 마. 이게 다예요. 자, 컬러레이, 잉글루들의 본능,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점플, 특히 제닉은 시간에 상한가 같죠. 상한가는 못 갔네요. 9.79%가 같고,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전부 다다, 아무레지 전부 다다 주봉에서 추세가 다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전혀 밀리는 게 아니죠.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월봉에서 보게 되고 이제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제가 분명히 5주 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도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엄연히 추세가 우상향의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죠. 제가 이 친구 사고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떨어지면 매수 팔고 떨어지면 매수 팔고 떨어지면 매수 팔고 그냥 21선 근처에서 꾸준히 샀으면 되는 거예요. 잉글루드렉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량의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거래량이라는 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항상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평소에 200만 주 거래되던 게 300만 주 거래된다고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은 크죠. 300만 주면 평소에 600만 주, 700만 주 거래되던 게 1000만 주가 거래된다고 해서 거래량이 큰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1000주, 2000주 거래된 게 만약에 10,000주가 거래되잖아요. 그럼 평소 거래량이 10배죠.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잉글루드랩 보면 거래량의 크기가 해서 빵 터졌고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이제 추세 전환해졌죠. 주봉에서도 이선 지켜냈고 우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잉글루드랩이 저는 오늘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만약에 뛰면 뉴스는 나와져 있어요. 무조건 나와 있어요. 저녁 때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써요. 중국의 격리시설 폐쇄와 함께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안으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춤을 추다. 뉴스는 나중에 쓰면 돼요. 뜨면 떨어지면 이렇게 쓰면 돼요. 마스크 해제에도 화장품주가 안 움직이다. 문제는 실적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참조로 보시고 믿지 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자리예요. 주식은 뉴스나 어떤 그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추세. 수급. 제가 수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두 개예요. 내 주식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에요. 제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가끔 수급 매매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수급 매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외국인이 오늘 샀네요. 개인만 팔았어요. 투신금융차 샀어요. 이게 수급이에요. 이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또 하나가 수급 매매한다고 이런 거 알려두신 분 있어요. 매매 창구 보고서 오늘은 누가 사고 오늘은 JP모건이 샀네요. 야, 오늘은 어디가 샀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예요. 뭐냐면 수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경사는 마침 잘 열려있네요. 그죠? 저점이 높아지죠,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때부터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수급이에요. 이때 하루하루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기관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수급이 아니에요.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주식의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터져 들어왔을 때, 이게 수급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얘네들을 사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무너지든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수급이 살아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밀린다는 거죠.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뛸지 안 뛸지 몰라요. 미증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안 뛰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맞출 수는 없으니까 오늘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거나 미국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떨어진다는 걸 지금 이 시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건 알았으니까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알고 대주주 요건이 된 것도 알고 금투세가 유예된 것도 알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될 5주선만 깨지 말고 깬다 하더라도 예전에 세력들이 뚫어놓은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즉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